우렁이 각시. 그 양혜정, 그림 장인찬. 출판사 기탄동화. 옛날 어느 마을에 혼자 사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젊은이는 농사일을 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 벼가 다 자라면 누구랑 먹나? 나랑 먹지요? 젊은이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거기 누구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젊은이는 큰 소리로 다시 말해보았어요. 이 벼가 다 자라면 누구랑 먹나? 나랑 먹지요. 거기 누구요? 젊은이가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우렁이 한 마리만 눈에 띄었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우렁이가 말을 하다니. 젊은이는 몹시 놀라서 논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발 저를 데려가 물독에 넣어주세요. 에라이 모르겠다. 젊은이는 우렁이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젊은이가 일어나 보니 아침상이 떡하니 차려져 있지 뭐예요. 아니, 누가 상을 차려놓았지? 젊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아침을 맛나게 먹고 일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점심때 돌아와 보니 이번에는 점심상이 차려져 있지 뭐예요. 게다가 집안까지 말끔히 치워져 있었지요. 이런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어요. 마침내 젊은이는 일하러 가는 척하고 몰래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물독에서 우렁이가 기어 나오더니 아리따운 아가씨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씨는 달그락달그락 설거지를 하고 보글보글 맛있는 점심상을 차렸어요. 그러고는 다시 우렁이가 되어 물독 속으로 퐁 하고 들어갔어요. 이런, 붙잡았어야 하는데. 다음 날도 젊은이는 몰래 숨어서 아가씨를 기다렸어요. 조금 있으니 우렁이가 물독에서 나와 아리따운 아가씨가 되었어요. 젊은이는 후다닥 뛰어가서 아가씨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아가씨, 우리 같이 살아요. 안 돼요. 저는 용왕의 딸이라서 사람과 부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당신에게 힘든 일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외로운 젊은이는 끝내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젊은이와 아가씨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젊은이가 사는 마을에 들렀다가 아름다운 우렁이 각시를 보았어요. 이렇게 어여쁠 수가. 궁궐로 가서 나랑 살자. 안 됩니다. 임금님,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래? 그럼 저기 있는 두 산의 나무를 누가 빨리 베나 내기하자. 내가 이기면 내 재산의 반을 주고 내가 이기면 내 아내를 데려가겠다. 젊은이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임금님에게는 신하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기를 해보나마나 임금님이 이길 게 뻔했지요. 어휴,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서방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렁이 각시는 얼른 편지 한 통을 쓰더니 젊은이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에 끼고 있던 가락지도 빼주었지요. 이걸 바다에 빠뜨리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젊은이는 우렁이 각시가 시키는 대로 가락지와 편지를 바다에 휙 던졌어요. 그러자 갑자기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서 길이 생겼어요. 그 길은 용궁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어서 오게, 어서 와. 용왕님은 젊은이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고 호리병을 하나 건넸지요. 이걸 가져가면 도움이 될 것이네. 부디 내 딸과 행복하게 잘 살게나. 젊은이가 용궁에서 나와 보니 임금님은 벌써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딱하기도 하지.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임금님은 신이 나서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자, 서둘러 나무를 베어라. 젊은이는 호리병을 내려다보며 울상을 지었어요. 에휴,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젊은이는 호리병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그러자 호리병에서 도끼를 든 작은 사람들이 오글오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쾅! 쾅! 작은 사람들이 두어 번만 도끼질을 하면 쿵! 쿵! 커다란 나무들이 힘없이 쓰러졌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많던 나무가 다 베어졌어요. 임금님은 아직 반도 못 베었는데 말이지요. 아니, 이럴 수가! 내기에서 진 임금님은 화가 잔뜩 났어요. 잠깐! 이 한판으로 끝나는 내기가 어디 있느냐? 자, 이번에는 말 타고 강 건너기 내기를 하자. 임금님은 말을 타는 데는 선수였어요. 게다가 임금님의 말은 빠르기로 이름난 천리마였지요. 젊은이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렁이 각시는 웃으며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호리병이 있잖아요. 젊은이가 호리병 뚜껑을 열자 이번에는 비쩍 마르고 못생긴 말이 나왔어요. 하하하하,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 말을 업고 갈 테냐? 임금님은 비아냥거리며 먼저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젊은이의 말이 쏜살같이 달려나가더니 어느새 임금님의 말을 앞질러 버린 거예요. 아니, 방금 지나간 게! 임금님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임금님은 약이 올라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다시 해! 이번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내기를 하자! 그때 신하들이 옆에서 임금님을 말렸어요. 보통 젊은이가 아닌 듯합니다. 여기서 그만두시지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꼴이지.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고 말겠다. 임금님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라에서 가장 크고 빠른 배를 준비하라 일렀어요. 젊은이가 호리병 뚜껑을 열자 아주 작은 배가 나왔어요. 그게 배란 말이지. 웬 나뭇잎인가 했네. 임금님은 배꼽을 잡고 깔깔 웃어댔어요. 그런데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젊은이의 배가 미끄러지듯 쭉 나아가 임금님의 배를 가볍게 앞질렀던 거예요. 아니, 방금 지나간 게!
임금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젊은이의 배는 바다 건너편 섬을 돌고 왔어요. 다시 해! 다시 해! 임금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임금님의 배는 마구 흔들리다가 마침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맑게 개었어요. 배를 꿀꺽 삼킨 바다도 어느새 잔잔해졌지요. 하늘과 바다가 젊은이 편이었네 그려. 그러게요. 보통 젊은이가 아니에요.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젊은이를 새 임금님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그 뒤로 젊은이와 우렁이 각시는 나라를 잘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